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고지사항, 이 정도는 꼭 알고 보험 가입하자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고지사항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고지사항이 가입자의 의무죠. 그래서 보험회사랑 우리 가입자랑 상호 간에 계약을 맺는 게 이제 보험 가입하는 건데, 상호 간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이제 온전히 유지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최대한 우리가 성실하게 고지를 좀 하고, 이걸로 나중에 이제 보험금 탈 때 아무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밉보일 일 없게 떳떳하게끔 고지를 잘 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고지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잘 알면 보험 가입하는데도 용이합니다. 고지사항이 굳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고지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굳이 이야기해서 손해볼 필요도 없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잘 가입하자. 우리가 보험 설계사 다 하실 것도 아니고 손해사정사 다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이런 내용들은 좀 묻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런 병력이 있는데 이거 보험 가입 잘 됩니까? 아니면 이런 병력 때문에 혹시 위병자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병력이 있는데 이거 고지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질문을 또 하셔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설계사의 영역이고, 경험 많은 설계사 분들이 잘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험 설계사 분들은 많은 고객들을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력도 접해보시고 이런 병력도 접해보셨을 때 심사를 넣어보시는 거죠. 이 회사에도 심사를 넣어보고 다른 회사에도 넣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은 경험 많은 설계사 분들한테 가서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죠. 제가 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병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험에 잘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쁜 설계사분들을 만나셔서 막 이것저것 가입시키려 할 때는 적어도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가 딱 가지고, 보험에 대한 철학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 앞에까지 제가 잘 인도할 수 있는 그 정도 역할까지지, 설계사 본연의 역할, 설계사 분들이 잘하는 역할은 그분들께 들으시는 게 맞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 3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잘못하면 보험이 해지가 되고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기라고 판단되면 보험이 취소될 수도 있으십니다. 왜?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서로 간의 상호 계약인데 계약을 철저히 지켜야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정확하게 지키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가입하는 거에도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떳떳하게 가입하자. 그리고 보험금 받을 때도 떳떳하게 요청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고지 의무가 뭐냐? 고지 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다. 약관에 보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우리죠. 보험 가입하는 우리는 청약할 때, 보험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그쵸? 청약서에서 질문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고지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똑바로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그러면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사항이 어떤 걸까요? 한번 상세히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보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만약 이 5가지가 전부 아니오다, 아니오로 나오게 되면 온라인으로도 바로 가입이 되죠. 그리고 웬만해서 보험 가입이 다 됩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일부 있어요. 그건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이 정도에 대해서 고지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를 최대한 아니오로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보시면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최근 3개월 이내가 있고 3개월이 또 있죠. 또 최근 1년 있고 5년 있고 5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3개월, 3개월, 1년, 5년, 5년 해서 33155 법칙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요 정도 기간에 대한 각각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면 되겠다. 상세히 보면 크게 어려운 것도 없다. 한번 상세히 볼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죠. 그럼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한 거니까 그런 처방전 없이 병원 안 가고 그냥 약국에서 그냥 약 사는 거 같은 거는 괜찮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건 알릴 의무사항이 아닌 거죠. 그럼 질병 의심 소견은 뭡니까? 의심 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까다롭게 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의사가 한번 검사 받아보자, 뭐 탁과에서 검사 받아봐라, 그렇게 얘기가 되면 해당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투약이면 투약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죠.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죠? 약을 구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 약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도 아니다. 처방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처방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 사용하셨거나 혈압 강화제,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이라고 돼 있죠.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런 약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3개월 내에. 그 두 개 종합해 보면 3개월 내에 그냥 병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한 1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병원 가서 뭐 이것저것 뭐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속 편하게 3개월 후에 보험 가입하시는 게 나을 수 있으십니다. 어차피 한 달, 두 달 사이간에 뭐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까 대부분.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년 내에 병원 가서 의사가 검사 한번 다시 받아봅시다.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해 봅시다. CT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그러면 추가 검사 한 거죠. 검사에 대한 뭐 검사 기록지가 또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언제 병원에 다시 한번 오세요 라고 했는데 다시 갔다. 그런 것도 추가 검사, 재검사 받은 거죠. 그래서 1년 내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웬만하면 고지를 하자. 그럼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떼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서류 떼서 문제 없으면 보험 가입이 잘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뭐 부담번호 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험회사가 우리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 이런저런 서류들을 다 찾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기껏 넣은 보험인데 혜택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조금만 지나면 1년이 지난다 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그 시점을 맞춰서 좀 1년 후에 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몸 상태가 그런 거 기다릴 상황이 아니야, 당장 가입해야 돼 라는 상황이면 뭐 그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시면 대부분 해당이 되시겠죠.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번 뭐 명확하죠. 수술 명확하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일 이상 계속해서 치료,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같은 이유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똑같은 사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7주 이상 받았어요. 연속해서 7일 동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이유로 7번 이상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씩 띄엄띄엄 치료를 받았더라도 7번 이상 받았으면 해당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투약도. 이거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가족에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라 그래서 건강검진 받았다가 유의 내시경을 받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래가지고 30일 약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아무 증상이 없었대요. 아프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안에 찍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더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 약을 처방을 받았고 약을 이제 구입을 해서 보름인가 먹었나요? 본인이 어차피 증상이 없으니까 먹다 그냥 안 먹었다는 거죠. 그렇다 했을 경우 자기는 사실 아무 증상도 모르고 아무 느끼는 것도 없고 약도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먹었고, 하지만 이 5년 이내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왜냐하면 약을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을 때도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다른 게 다 안 걸려도 요거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보험 가입할 때 제약이 생겨버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뭐 크게 아프지도 않아. 그럴 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한 2주간만 처방해 주세요. 그거 먹고 뭐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고. 괜히 30일 이상 처방 받으니까 향후 보험 가입에 좀 제한이 생긴다. 부담보라 뭐 이렇게 걸릴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1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HIV, 보균, 그리고 직장 및 학문 관련 질환, 이런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여기에 안이어가 될 수 있게끔 잘 하시면 좋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로 표기를 하고 보험 가입 진행을 하셔야죠. 이 5가지 중에 일부가 해당이 돼서 예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일부 부위에 부담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 그런 경우에는 뭐 간편심사, 유병자 보험 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보장을 좀 떨어지고 보험료는 많이 비싸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자. 어차피 보험 우리가 한번 가입하면 평생 끌고 가는 건데 최대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가입하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이 안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지 의무 통과가 만병통치약은 아닌 이유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 7년 전 치료 이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된 게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다 보험금도 받으셨어요. 근데 7년 전 치료 이력이니까 지금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아까 제일 길었던 게 5년이잖아요. 그럼 고지 의무에 해당이 안 되니까 난 무조건 보험 가입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보험 가입이 그러면 되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 내가 보험금 청구했던 내역이 보험사 시스템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 아니 뭐 5년간만 고지하라고 해놓고 뭐 과거 데이터까지 다 알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현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남아있을 경우에 그게 좀 중대한 질병이거나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담보가 생길 수도 있다. 할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7년 전, 뭐 10년 전 암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다고 쳐도 그런 데이터들이 남아 있으면 일반 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부담보가 될 수가 있다. 그쪽 암 걸린 부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거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보험금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보험을 세팅을 완전히 다 하기 전까지는 뭐 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하셔야죠. 하지만 뭐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꼭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보험이 완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준비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마음껏 청구하셔도 상관이 없으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보험 가입을 완벽하게 잘 해놓으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결론. 고지 의무 정말 너무 중요하다. 최대한 성실하게 우리가 고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33155 고지 법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지사항 관련된 질문은 경험 많은 설계사분들께 해서 확실한 답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법 위에 우리가 잠자면 안 되고요. 알아야 권리를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